1장 새로운 출발. 새벽 6시, 편집자 박소연은 원고 검토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결혼한 지 석 달,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시댁 근처의 신혼집에서 맞는 아침이었다. 여보, 벌써 나가? 남편 윤재민이 부스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소연은 남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다.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출판업계에 뛰어든 지 5년. 이제 막 편집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터였다. 출판사에 도착한 소연은 곧바로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새로운 도서 기획안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소연 씨의 기획안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편집이사가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마케팅 전략 부분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니즈를 분석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봤어요. 회의 후 동료 김미영이 다가왔다. 소연아, 정말 대단해. 결혼하고도 실력이 더 늘은 것 같은데. 고마워. 그런데 요즘 좀 복잡해. 시댁 분위기가 뭔가 조심스러워. 점심시간, 시어머니 한명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얘기하자. 재민이랑 같이 와. 전화를 끄는 소연은 불안감이 들었다. 명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재민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재민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구점 얘기 같아. 요즘 경영이 많이 어려우시거든. 그래? 처음 듣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끼치기 싫어하셔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 꽤 심각한 것 같아.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장남 부부인 재원과 수진이 와 있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시아버지 윤경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들 와서 고맙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는 가게 일 때문이야. 요즘 너무 어려워서. 소연은 처음으로 시댁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 대형 가구 매장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명숙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이도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그동안 예상했던 순간일까? 재원이 나섰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업을 이어받아야죠. 그때 명숙이 소연을 다시 바라봤다.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순간 소연은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같았다.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시댁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민이 말했다. 여보,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나도 가족이잖아. 함께 해결해야지.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생활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시작된 것 같았다. 이장 갈등의 씨앗. 토요일 오후 윤씨 가문의 3대째 가업인 명가 가구점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지 윤경수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고 시어머니 한명숙은 차를 내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왔구나. 경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게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의 절반도 안 된다. 아버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장남 재원이 물었다. 대형 가구 매장들과 온라인 쇼핑몰에 완전히 밀렸어. 이대로 가면. 경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간 지켜온 가업이 자신대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원이 나섰다.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가업을 이어받겠습니다. 명숙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이도 이제 가족인데 가게 일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출판사 일은 그만두고. 순간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 그건. 소연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집안의 위기 상황에서 며느리가 바깥일에만 신경 쓰면 되겠니? 재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소연이도 하던 일이 있으니까. 재민아, 넌 이제 가장이야. 부인부터 제대로 챙겨야지.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됐다. 특히 명숙의 눈빛이 차가웠다. 저는 출판업계에서 편집과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가구점 상황을 보니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무슨 뜻이지? 경수가 물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구를 사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구매합니다.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해서는 대형 매장과 경쟁할 수 없어요. 재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3대째 이어온 장인 정신,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대로 포장해서 차별화해야 해요.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포장.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리자는. 소연아. 경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우리는 50년간 성실하게만 해왔어. 그런 요령 부리는 장사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아버님, 요령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만해.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벌써 우리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구나. 시집 온 지 몇 달 안 된 며느리가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예의야?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잘하면 되는 거야. 무슨 의견까지 내려고 해? 재민이 아내를 보며 눈짓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경수가 결론지었다. 재원이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맡고 소연이는 출판사 일 정리하고 가게 일을 도와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아, 어머니 말씀이 좀 심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이해하라고. 소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왜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른들은 전통을 중시하시잖아. 전통? 전통적인 방식 고집하다가 가게가 망하게 생겼잖아. 재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자신의 꿈과 시댁의 기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3장 흔들리는 관계.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시댁에서의 일요일 저녁 식사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재민이 어머니에게 소연의 입장을 설명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연이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애매한 말로 끝났다.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명숙의 며느리 주제에 감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후,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랑 이야기 좀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어. 내가 가게 일에 끼어들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끼어들려고? 나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알아. 나도 그렇게 설명했어. 그런데 일단 어머니 기분이 좀 풀릴 때까지 가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끄는 소연은 허탈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팀장 박준호가 다가왔다. 소연 씨, 이번 주 기획회의 준비 어때요? 소연 씨의 마케팅 감각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팀장의 말에 소연은 잠시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시누이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언니, 안녕하세요. 소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거실에 앉은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가게 일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솔직히 말할게. 우리 가족은 3대째 그 가게로 살아왔어.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와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소연이 억울함을 느끼며 말했다. 언니, 저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소연아, 내가 뭘 안다고? 출판사에서 몇 년 일한 게 가구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그럼 왜 가업 승계 얘기 나올 때 자꾸 끼어들려고 해? 우리 재원이 오빠가 장남이고 당연히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저는 가게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정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우리 가게가 망한다고? 그때 재민이 들어왔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재민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 우리 가족 사업을 무시하고 있어. 소연아. 수진이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능력 있는 건 인정해. 하지만 시집 와서는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지. 수진이 나간 후 재민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여보, 누나랑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도 누나 편이겠지? 소연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조심스럽게. 나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소연아, 우리 가족은 좀 보수적이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게가 망해가는데 시간을 둬. 당신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재민이 당황했다. 결혼 후 소연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여보, 진정해.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게. 됐어. 기대 안 해. 그날 밤 소연은 직장 동료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나 좀 이상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소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미영이 잠시 듣더니 말했다. 소연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 전문성과 의견을 무시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가족이라고 해서 내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소연아, 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결혼 전에 당당했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자. 나는 박소연이야. 편집자 박소연.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의 정체성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장 선택의 갈림길. 목요일 오후, 경수가 급히 가족들을 소집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들 앉아라. 큰일 났다. 바로 앞 상가의 퍼니처랜드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다음 주부터 오픈 준비에 들어간다고 해. 명숙이 먼저 반응했다. 프랜차이즈가요? 우리 바로 앞에. 외국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야.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정말 끝인 것 같다. 재원이 위로하듯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재원아, 현실을 봐라. 단골 손님들도 더 싸고 편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또 그 얘기야? 어머님,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대형 프랜차이즈와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소연이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명가가구 -3대를 잇는 장인의 손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련된 로고, 시안과 마케팅 전략이 정리되어 있었다. 개인 맞춤 서비스, 수리 AS, 가구 리폼. 대형 매장에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만해. 명숙이 소리쳤다. 몰래 준비했다고. 우리 허락도 없이. 어머님, 가게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 가게 걱정을 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재민이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시집 온 지 몇 달 안 된 며느리가 시댁 가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정상이야? 소연이는 도움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때 경수가 조용히 말했다. 일단 소연이 얘기를 들어보자. 명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당신까지. 명수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프라이드 챙길 때가 아니야. 소연이 용기를 내어 계속했다. SNS 마케팅으로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고 가구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장인 정신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재원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하면 확실히 망해요. 수진이 반박했다. 소연아, 그런 마케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언니,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소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소연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었다. 명숙이 화를 냈다. 결국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지. 재민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어머니, 소연이 말이 틀렸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나요? 재민아, 내가 누구 편이야? 저는 우리 가족 편이에요. 가게를 살릴 수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소연이는 자기 일까지 포기하면서 우리 가족을 도우려고 하는데 왜 못마땅해 하세요? 명숙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어머니보다 며느리 편을 들겠다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옳은 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동안 우리 방식대로 해온 게 틀렸다는 거야? 경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거야. 우리도 변해야 해. 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다. 좋아, 알겠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는 인정 안 해. 명숙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연아, 어머니가 화내신 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야. 변화가 무서우신 거야. 알아요, 오빠. 경수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아, 정말 할 수 있겠니?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지금까지 내 편에 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소연은 새벽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가족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게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다. 5장 새로운 화해. 한 달 후, 명가 가구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다. 소연이 기획한 대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투명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벽면에는 3대에 걸친 가게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자리에 가게를 내셨을 때 사진이에요. 소연이 젊은 부부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저희는 단순히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이 감동받아 하는 모습을 뒤편에서 명숙이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고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오후, 고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재원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믿어지지 않네요. 한 달 만에 매출이 40% 늘었어요. SNS 팔로워도 1000명이 넘었고요. 경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소연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뒷마당으로 나갔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소연아, 미안하다. 소연이 놀라 명숙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어머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우리 가게를 망치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리려고 했던 거구나.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변하는 게 무서웠어. 50년 동안 우리 방식대로 해왔는데 갑자기 다 바뀌어야 한다니까 두려웠던 거야. 어머님, 저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알아. 이제 알겠어. 명숙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정말 미안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정말 망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다고 하던데요? 재민이 물었다. 그래,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이라고 해. 소연이가 연결해줬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연아, 정말 대단해. 처음에는 내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언니, 미안해, 소연아.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재원이 잔을 들며 말했다. 소연이가 용기를 내서 시작해준 거잖아. 정말 고마워. 경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배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소연이에게 건배. 모든 가족이 잔을 부딪혔다.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명숙이 소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소연아,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머니가 잘 들어줄게. 네, 어머님.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일부터 가구 관리하는 법부터 알려줄게. 재민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한 달 후, 명가 가구는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 3대 가구점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이었다. 사진 속에는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녁, 가구점 문을 닫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명숙이 소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다. 소연아, 다음 달에 새로운 라인 출시할 때도 내 아이디어가 필요해. 재원이 말했다. 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소연은 이제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구점의 간판이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명가 가구 -3대를 잇는 장인의 손길이라는 문구가 따뜻한 불빛에 감싸여 있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가족이 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